자,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김유정 아나운서 브리핑 쫙 할 때 보면은 제가 속도를 이렇게 보는데 빠르죠.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반복적인 재료고 지루하다. 뭐 도대체 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오프닝 할 때 말이 빨라지는 거는 속의 마음은 막 떠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는 건데 시장이 그만큼 이제 들쭉날쭉거려가지고 자 오늘도 15포인트 어제 한 30포인트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또 등장한 게 관세 이슈죠. 몰랐던 것도 아니고 뭐 사실 협상용이다라는 평가들은 많았습니다만 그렇게만 협상하진 않죠. 미국의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니까 이행은 한 거는 오케이. 조금 빨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 오케이. 근데 재료가 소멸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또 잔존 재료가 남은 것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 먼저 얘기 들어보죠. 일단 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평론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근데 본인들의 사업을 어떻게 보호할 만한 산업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정치적인 모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상호 관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동차 관세도 25%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품목 관세도 이제 나온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안에서 근데 며칠 전에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네,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또 지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차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이 안에서 전체를 때려놓고 결국엔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들만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아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이거 해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좀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얘기했듯이 뭐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상호 관세가 엄청난 효과를 내기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미국 주식도 조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금 주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교죠. 예, 비교적 뭐 미국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부분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물론 이번 주는 뭐 그렇죠. 4월 2일 날 관세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뭐 3월 31일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님들이 좀 빨리 뭘 판단 안 해주셔가지고 네. 좀 어지러운 상황이고 그러면 투자 거래 대금으로 보면 약간 좀 이번 주부터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기도 애매한 시장이 조금 당분간 이어지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성웅 차장은 관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총론부터. 뭐 일단은 뭐 그 악재라고 한다면은 시장에는 전 이미 좀 많이 좀 다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모든 국가에 뭐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 불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뭐한 상황이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관세도 있지만은 역시 말씀하셨듯이 탄핵 선고 기일이나 공매도 재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 많이 움츠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내의 특수성이 더 비중이 네. 높아. 이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나 어떤 대형 그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펀더멘털에 오히려 좀 받쳐주면은 적극적으로 또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차분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벤트가 하나 둘씩 지난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벤트가 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어떤 주가의 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후 결과를 보고 나서 좀 시장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좀 내려가서 LG 쪽 뭐 그동안 삼성 얘기 뒤에 또 있어요. 반도체하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분기 말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을 노리는 매수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또 풀어보고
자, LG의 구광모 회장이 LG전자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 약간 뜬금? 왜냐하면 요즘 배터리가 조금 중국의 경쟁, 그다음에 수요의 감소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전향적이라면은 그동안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약간 로봇 이쪽 수요가 지금 당장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미래에 늘어나니까 그런 규모로 이렇게 뭐 전향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뭐 이제 그룹의 역량을 이쪽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한 건데 어제 그 발언 때문에 올라온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보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해주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좀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을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 뭐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일단 대표주기 때문에 좋아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1년 넘게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하락세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용 2차 전지에 집중했던 부분들을 뭐 ESS라든지 뭐 아까 로봇도 말씀하셨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품목도 다양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또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그 ESS 배터리 관련된 또 수주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들을 보면 지금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쪽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사륙파이 관련된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도 같이 협업을 잘하고 있고 뭐 현대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고객사도 지금 다변화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쪽은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금 다시 보조금을 유럽 EU 차원에서 좀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트럼프가 IRA 법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저는 어제 구광모 회장의 그런 얘기보다 앞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리포트 흐름 보면 이제 숫자가 돌아설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는 한번 사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LG전자를. LG 에너지솔루션.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 몰려 있던 거죠. 이제 그 가전사업부에 몰려 있다 보니까 백색 가전 사업이 아무리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런 네. 부분들 성장성을 좀 붙이기 위해서 LG전자까지 배터리 사업에 같이 이제 뭐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쪽도 결국엔 전기차가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장 사업부가 얼마나 돌아설 수 있느냐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 LG전자는 조금 더 좀 뒤로 미루시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히려 조금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예. 이성훈 차장 지금 뭐 긴급 뭐 게시판에 그 현대차 질문들이 갖고 올라와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뭐 이 조지아주의 31조 원 4년간 투자 이렇게 쉽게 꺼질 재료인가?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매매 전략 이런 거 함께 물어보는데요. 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현대차도 이제 추세를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겉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작년이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나 뭐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정 물량을 좀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이 미국 쪽에서 어쩔 수 없죠. 뭐 미국 우리나라 안에서도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가 가장 미국에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이 미국 쪽과 우리나라를 자동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뭐 이런 생산 기장 거점을 계속 좀 늘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이제 이런 이 스마트 팩토리나
권리 같은 경우가 호재로 작용하는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좀 단기적인 상황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으로 어떤 주가적인 측면을 접근을 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현대차는 기아가 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영역은 좀 맞지만 지금 이제 현재 어떤 관세나 여러 이벤트의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지금 최근에 반등에 의한 부분을 로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잘 가고 있잖아요. 현대모비스나 여러 이제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전방 기업들이 실제 정체되었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더 오히려 유동성이 몰리는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는 전방 기업보다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한 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에서의 비중이 거의 90%가 뭐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주도 많죠. 뭐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역시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전방,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전방 기업들의 이 어떤 고객사를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로 오히려 좀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아에 대한 반등 부분으로 이제 랠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다른 섹터 쪽으로의 좀 관심을 오히려 더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부품주가 오르는 건 좀 모르겠네. 왜냐면 관세 이번에 맞은 거에 핵심 부품도 25% 관세가 지금 매겨졌거든요. 뭐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뭐 우리가 직접 해당이 되는지 애매한데 부품주를 보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 어차피 비용 절감 그쪽에 인력을 쓰긴 하겠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 밸류 산업이나 이런 걸 끌고 들어가서 조금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궁금했는데 어떨까요? 그건 너무 앞선 나가는 건가요?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에다 지은 30만 대 만들 수 있는 공장 자체가 바이든 정부 때 이미 확정돼서 지었던 게 완공이 된 거고 지금 이제 20만 대 추가 계약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밝힌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는 관세를 안 매길 거라고 했는데 지금 뭐또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은 연구부가 뭐 이렇게 나왔죠. 이제 나왔는데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파는 차에 거의 지금 파는 차의 양의 한 90만 대에서 뭐 120만 대 이렇게 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지금 공장 캐파가 지금 기존의 엘라바마 공장이라든지 다 합치면 사실 한 80만 대, 90만 대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한 7, 80%는 채울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미국에다가 재고를 많이 좀 쌓아놨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수출이 많았던 이유 자체가 미국 법인 쪽에 지금 갖다 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대차도 지금 대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빠지는 것 자체가 조금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현지 생산을 더 늘려가면서 지금 현대제철까지 동원을 했고 또 거기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분 구조가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가 10%, 정의선 회장님이 2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20% 갖고 있죠. 원래 소프트뱅크가 중간에 한번 사서 팔았던 건데 현대차 그룹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여기에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부 시연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보이는데 향후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자 금액 자체 내에서. 그럼 제철소도 데리고 오고 로봇 사업도 키우고 미국 내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대차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죠. 그냥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가장 대주주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이 정도의 가치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업 구조가 우주 산업을 안 하는 것 빼고는 거의 지금 테슬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대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싸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아까 이성호 차장님은 좀 대상승이 나오지 어렵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현대차가 한 여기서 뭐 27만 원, 3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현대차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아는 아직 멕시코에 공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은 좋은데 이제 근거를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 아침에 이게 재발등 찍기 미국 내 현지 차 브랜드들 뭐 GM, 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여기가 수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를 보면은 그 정규 시장에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3-4% 떨어지고 GM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지금 6%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포드도 한 4%, 스텔란티스도 시간외 거래에서 4%. 오늘 저녁에 본장 열면은 미국 주식의 자동차 회사들도 타격을 받을 거고 일본의 도요타도 지금 4%, 현대차가 그래도 그나마 2%대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이고야 우리 안에 불났네 또 이렇게 돼서 뭔가 어제 힌트를 잠깐 주긴 했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세는 영구적일 것이다. 하지만 또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뭐 병 주고 약 주고 오늘 저녁에 또 약을 또 꺼낼까? 이런 건 가능성은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참 이제 예상을 하기가 좀 되게 힘든 어렵죠.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다 부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미국 쪽에서 테슬라도 미국 안에서의 이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생산에 대한 부분에 생산 비용도 올라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외국에서 공장에서 오히려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왔을 때는 우선 테슬라 쪽도 이제 생산 기지에 대한 부분을 또 거점을 또 옮겨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어떤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 자체가 이 관세를 매겼을 때 전부 다 어떤 좀 많이 깨지는 상황으로 가고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 큰 발언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호 관세 그 이상으로 어떤 중국 쪽으로의 관세에 대한 적용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긴 하지만 이 미국 쪽에서의 산업에 대해서 연관이 돼 있는 다른 국가나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관련된 뭐 반도체 부품이나 자동차 이 부품 기업들한테는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이제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크게 이제 악재가 나올 거는 4월 2일 이후에는 좀 제한적 이제 크게 뭐 안 좋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얘기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그 타켓이라고 해요. 표적 반도체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분명히 꺼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감에도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게 배당 관련된 수급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를 본 건지 의미심장한 뭔가가 있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한 이유는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이번에 뭐 정책이 좀 뭐 양회 끝나고 별로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구안신이라고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정책 중에 가전제품이랑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그 스마트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 정도 보조금을 주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고 지금 현재 또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안에 뭐 그게 화웨이 거가 됐든 뭐 아니면 샤오미 거가 됐든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삼성께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이 좋아질 거다. 뭐 스마트폰, 뭐 PC, 스마트폰용 AP라든지 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돌아설 거다. 2분기, 3분기 뭐 이제 돌아설 가격이 올라갈 거다. D램 가격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중국발로 해서 지금 뭐 주가가 오히려 좀 잘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H20 관련돼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 못 팔게 하겠다 중국에 중국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죠. 엔비디아 걸 사지 말라고. 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한마디로 엔비디아 칩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러면 사실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물량이 안 그래도 좀 어제 보도를 따르면 하이닉스가 H20에도 HBM3E를 집어넣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수주받는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강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반납하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뭐 관세가 타격을 직접 받을 거냐? 사실 직접 받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양보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관세 면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좀 충격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복잡하다는 그렇습니다. 산식이 간막이 되게 어려워요. 예. 하여튼 그럼 또 이성욱 차장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일단은 지금 현재 앞서서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네. 오히려 좀 반등 부분은 단기적인 반등 부분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만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면은 현대차나 기아나 오히려 좀 올해 1분기 실적 베이스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는 뭐 메모리 쪽에서의 시장 자체가 약세고 빈메모리 쪽에서의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뭐 HBM 12단이나 여러 가지 엔비디아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에 대한 저평가는 아니죠 삼성전자. 그래서 저가에 대한 매수 기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좀 자동차 어떤 기업들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여러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그 BYD 접촉이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 전장 반도체 쪽에 중국의 BYD도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커넥으로 하면서 매출이 더 연결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현실화가 네.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신에 오히려 좀 현대차나 기아 쪽으로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탑픽을 정하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동차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할 때 현대모비스 또 이제 HL 만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앞서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대차 쪽에서의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근데 비중은 또 많거든요. 현대차 비중이 거의 90%. 그런 부분이 좀 그 다른 어떤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의 조향 장치나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들고 있고 고객사 스펙트럼이 다양한 HL 만도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희 대표도 탑픽 정하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도 좋고 다 좋은데 삼성전자는 좀 타이밍을 놓쳤죠. 이제 뭐 한 5만 원대 살 수 있었는데 네. 예,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대차도 매력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작년 6월 달에 이제 3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못 찍고 내려왔는데 그때도 보면 한 18만 원대부터 해서 29만 원대까지 거의 6개월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다시 한번 돌아설 때는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지금 관세 이슈로 좀 눌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가 관세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또 반등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매집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킥, 시장킥 이슈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